우리 시부모님 두 분은 아주 금슬이 좋으신 건지 뭔지 자식을 셋을 낳고 키우셨는데 그것도 아들로만 셋을 떡하니 낳으시고 키우셨습니다. 주위에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시부모님의 고향이 목포였거든요. 당연히 아들 셋도 목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목포가 아무래도 항구의 도시이다 보니 어촌계와 관련된 일이 발달을 해서 아들 셋 낳은 시댁을 상당히 부러워했대요. 일손이 가득하니 걱정 없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키워놓고 보니 자식들은 전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답시고 목포에는 발도 들이지 않게 된 거죠. 장남인 우리 남편을 제외하고 둘째, 셋째 서방님들은 특히나 목포를 싫어하기까지 했는데 그 바닷가 냄새가 항상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시부모님께서는 첫째인 우리 남편을 낳고 둘째는 딸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낳았는데 아들이었고 딸을 꼭 가지고 싶어서 셋째까지 낳았는데 또 아들이라 큰 실망을 하셨었대요. 넷째를 낳아야 하나 고민이 들었지만 과메기를 말리는 일을 하셨던지라 일이 바빠 넷째까지는 낳지 못했대요. 거기다가 넷째까지 아들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목포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날을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저기 집에서부터 마당을 버선발로 뛰어오시면서 저를 있는 힘껏 안아주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딱 굳어버렸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딸 자식이 가지고 싶었는지 몰라. 정말 나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주지 않겠니? 나도 엄마 같은 시어미가 되어보련다. 우리 잘 지내보자. 저는 당연히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그 말이 빈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세상에 시자 붙은 사람치고 못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아니겠냐고요. 제가 진짜 우리 친정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시댁에 가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엄마 밥 줘 하면 기겁할 게 뻔했으니까 저는 더 긴장을 했죠. 저런 말에 속아서 진짜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절대로 조심하고 예의 차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댁은 목포에서 과메기를 말려서 파는 사업을 하셨었는데 정말 집안 전통으로 말려오며 줄줄이 몇 대째 이어오신 사업이라 사업이 꽤 컸어요. 그러니 자식들을 전부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 집도 해주시고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겠죠. 삼형제가 각기 다른 집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본이 전부 시댁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저희 신혼집 이사 갈 때도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딸 같은 며느리지만 며느리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명절이 다가오거나 시댁 행사가 있거나 하면 당연히 목포에 내려가야 하는 거라 생각했고 간 김에 시부모님을 도와서 과메기 말리는 일도 도와드렸죠. 그런데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했던 게 빈말은 아니었는지 제가 일을 하러 가면 계속 쉬어라 쉬어라 하시더라고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런 막일을 한다고 나서지 말고 저 방에 들어가서 구들장에 몸이나 치지며 쉬어라. 어차피 네가 해봐야 손만 2번 가는 거지 별 도움도 안 돼. 얼른 쉬고 있다가 내가 맛있는 밥 해주면 그거나 복스럽게 먹어. 아무래도 바닷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동네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도 말이 조금 센 경향이 있긴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오해를 하고 주눅이 들고 제가 뭘 잘못했나 눈치를 보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저 시어머니 말투가 그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억척스러움도 살짝 있었지만 저를 향해 보여주시는 진심만큼은 너무나도 잘 느껴져서 저는 점점 마음을 열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게 되었어요.
제가 과메기라는 것을 시집 오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거든요. 딱 봐도 너무 비리게 생겼잖아요. 처음에 저에게 과메기를 주셨을 때 난감해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미역쌈을 싸주시더라고요.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지. 아이, 우리는 한평생 이것만 말리고 먹어와서 그런지 암시롱도 안 하는데. 이렇게 미역쌈을 싸 먹으면 덜 비리고 맛도 좋아. 아이, 물론 우리 집 가메기가 다른 집보다야 비린 맛이 덜하기도 하고 말이야. 가업 전통의 비법이 있거든. 거기다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다 차려봤다며 산의 진미가 즐비한 상차림을 매번 차려주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대접을 잘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껄껄 웃으시면서 호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한테만 이러겠니? 우리 둘째랑 셋째도 며느리만 데리고 오면 이만큼 해주지. 내가 아주 발도 씻겨줄 수 있다. 하루빨리 여자만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결혼 전에 살짝 겁을 먹었던 게 죄송할 정도로 시댁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었죠. 가끔 가다가 툭툭 내가 집도 사주고 너네 수발도 다 들어주잖아 하는 식으로 톡 쏘듯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저한테 눈치 주려 하시는 말이 아닌 걸 잘 알았고요. 그저 시어머니 말투가 원래 드센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죠. 물론 그렇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시댁에만 가면 왜 무슨 돼지가 사육을 당하는 것처럼 마냥 먹고 자고 바다 구경만 하고 그러고 왔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죠.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을 텐데. 7시간도 거뜬히 걸리는 거리라서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온 힘이 다 빠질 정도였으니 자주 찾아뵙는 건 무리가 있었어요. 참 웃기죠. 자주 가고 싶은데 자주 갈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니. 다른 며느리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시집 오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늘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셨어요. 제가 목포에 갈 때마다 누구보다 좋아해 주셨고 더 챙겨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셨으니 저도 온 마음 다해 효도를 하려고 했죠.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보약을 해간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 물가도 비싼데 뭐 이리 좋은 걸 해왔다냐. 아이,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게야? 이럴 돈 아껴서 너네 갈비라도 한 끼 더 사 먹지. 아이, 저도 일하잖아요. 제 돈으로 샀어요. 아들 돈 쓸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 말이 그런 거지. 아들 돈, 네 돈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거 해오지 말아라. 늙어서 그런 건지 약 먹는 것도 깜빡깜빡해. 이러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다 버리게 될까 봐 그게 돈이 아깝다. 우리한테 이런 거 안 사줘도 좋은 거 많이 먹어. 그래도 철마다 보약 한 제씩 먹으면 좋잖아요.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저희도 행복하게 살죠. 아이고, 뚫린 입이라고 말도 잘한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거 해오지 말고 방에 가봐라. 내가 너 바닥에서 자는 거 허리 아프다고 해서 침대 사놨다. 시부모님께서는 딱딱한 바닥이 좋으시다고 침대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오로지 제가 가끔 와서 자고 갈 때 허리가 아플까 봐 비싼 침대까지 놔주셨어요. 아유,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시는지 감사할 뿐이었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주문을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잠버릇이 있을까 봐 침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손에 꼽힐 만큼 찾아가는데도
바쁜 날이어도 제가 가면 일 다 제쳐두시고 목포 시내 구경도 시켜주시고 맛집이라는 곳에도 막 데려가 주셨어요. 제 입맛에 맞는 집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는 제가 잘 먹는 것 같으면 택배로 서울집까지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하루빨리 서방님들이 결혼을 해서 동서들이랑 같이 이 재미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둘째, 셋째 서방님들께서는 목포까지 내려오는 게 귀찮다고 하시면서 명절에도 올까 말까 하며 얼굴을 잘 비추지 않으셨죠. 사실 우리 남편도 결혼 전에는 귀찮다고 잘 안 갔었는데 제가 워낙 시부모님 만나는 걸 즐거워하니까 1년에 못해도 3-4번 이상은 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쉬는 날에 목포까지 가는 게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게다가 연휴라도 걸리면 내려가는 길이 꽉 막혀서 운전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시부모님과 정을 나누고 돈독해졌는데 겹경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둘째, 셋째 서방님께서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고 상견례까지 전부 하게 되었거든요. 상견례를 하는 날 우리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는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셨는데 저를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다니까요. 드디어 아들들이 전부 장가를 가서 나도 딸이 둘이나 더 생기게 됐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첫째 며느리 너만 같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말이 드세서 애들이 오해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집 해주니까 나한테 살갑게 굴긴 하겠지. 제가 뭐 어머님이 집 해주셔서 살갑게 굴었겠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너무나도 잘해주시니까 저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던 거죠. 그러냐? 그래도 내가 은연중에 툭툭 던진 말로 상처도 받고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들 장가가니 이제는 완벽한 가족이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 동서들 너무 괴롭히지 말고 손이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할 것만 하자고. 알겠지? 아이, 걱정 마세요. 제가 위에서 중심 잘 잡아볼게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요. 저는 둘째, 셋째 서방님과 결혼할 분들이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어요. 아무튼 서방님들 모두 결혼식을 올리고 시어머니가 얻어준 신혼집에서 각자 대출 없이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어서 저도 남편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목포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시어머니가 상다리 부러지게 상을 차려두셨더라고요. 어머님, 아침부터 고생하셨겠어요. 제가 내려오면 같이 하시지. 뭘 그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셨어요, 힘들게. 애들이 언제 내려온다 말이 없어서 일찍부터 올까봐 조금 서둘렀단다. 이놈들이 바쁜가? 연락 한 통이 없네. 동서들은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더라고요. 차가 막히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가 보다 싶었어요.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 지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열심히 동서들을 기다렸는데 점심때가 지나도 도착을 하지 않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도 생기고 시어머니도 계속 문 쪽만 보고 시계만 보고 목 빠지게 기다리시길래 제가 전화를 해봤지요. 동서, 어디야? 점심때가 지났는데 음식 다 식어서 다시 올려야 할 것 같아. 그 언제쯤 도착할 것 같아? 맞춰서 준비해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갈게요. 먼저들 식사하셔도 돼요. 그러더니 바쁘다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뚜뚜뚜 거리는 휴대폰을 보면서 조금 황당했죠. 보통 저런 전화를 하면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고 말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예의잖아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시부모님과 저랑 남편이랑 먼저 밥을 먹고 치우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가 질 때까지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 7시가 다 되어서는 도착을 해서 피곤하다는 얼굴을 하고 시큰둥하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서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지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인데 당연히 아침 일찍 출발을 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목포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고 연휴라 차도 막힐 건데 시간을 보니까 점심때쯤 출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점심 먹고 온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쉬는 날이라서 여유 좀 부렸더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오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냥 늦잠 조금 자고 출발했더니 이 시간대던데요. 아, 여기 멀어도 너무 멀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 저도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살짝 인상을 쓰면서 말을 하게 됐죠. 그래도 1년에 자주 있는 날도 아니고 어쩌다가 있는 행사잖아. 명절이라고 해봐야 1년에 2번 있는 건데. 형님, 지금 제일 손윗사람이라고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피곤하다. 요즘 시대에 누가 위아래 따지고 명절 따져요. 그냥 밥이나 사 먹으면 되지. 형님도 솔직히 회사 다니시니까 잘 알잖아요. 피곤해서 쉬는 날 늦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건 모든 직장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에요? 며느리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살아야지. 형님 일찍 오신 게 억울해서 그래요? 동서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기 와서 쉬면 되잖아. 어머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시키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겁을 먹고 늦게 오려고 그래? 그거야 모르는 거죠. 형님이 첫째 며느리니까 일을 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저희라고 똑같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신혼집 사주신 걸로 엄청나게 생색을 내시던데 돈 있는 사람이 집 해오는 거지. 뭘 그런 걸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어요. 둘의 신혼집이 가깝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것 같았는데 어찌나 짝짝꿍이 잘 맞던지 제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을 해봐야 듣는 척도 안 하는데 제 속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만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못된 동서들이 글쎄 시어머니한테까지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듯이 동서들 챙긴답시고 먹을 거라도 손에 쥐어주면 인상을 아주 슬쩍 쓰면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거는 시골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이 가맥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하고. 뭐야? 우리 집 과메기는 보약이다, 보약.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는 과메기다, 이거야. 이거 팔아서 너네 집도 떡하니 해줬구만. 시골 사람들이 어쩌고 어째? 이거 팔아서 번 돈으로 너네 뒷바라지 해줬더니 감히 내 음식을 무시해? 다른 건 몰라도 한평생 열심히 말린 과메기에 대해 비하하는 건 못 참으시겠는지 시어머니가 집 해준 걸로 생색을 내면서 동서들을 크게 꾸짖으셨어요. 너무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시어머니를 말리고 동서들에게도 한 소리를 했죠. 어머님께서 이거 다 생각해서 해주시는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됐지. 꼭 거기서 싫은 소리 한마디를 덧붙여야 해? 형님 혹시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머님 마음도 잘도 하시네. 솔직히 시내 구경만 해도 그래요. 서울이 더 볼 거 많고 좋은데 굳이 목포까지 와서 이 동네 구경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딸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그런 관심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요. 저도 둘째 형님 말에 동감해요. 그냥 저는 남 같은 며느리 하고 싶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봐도 딱 알지 않겠어요? 동서들이 살가운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에도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모습만 보이고 오죽하면 저에게는 잘 내지 않던 생색을 동서들한테 엄청나게 내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말이 조금 세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우리 시댁 대대손손 물려받은 사업이 과메기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메기가 정말 최상품 과메기라 비싸기도 비싸고 백화점이나 아울렛 그런 곳에 납품하는 걸 제외하고는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사업이 꽤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부모님 수중에 있는 재산이 꽤 많았단 말이죠. 당연히 자식들을 위해서 돈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시고 보태주시고 용돈도 팍팍 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동서들한테 엄청나게 생색을 내신 거죠. 내가 지난달에 너희한테 빌려준 돈이 300만 원이고 너한테 따로 이번에 용돈 준 것만 70만 원이다. 그런데 시골에서 뭐 어쩌고 어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네 사준 집도 뺏고 앞으로 돈으로 지원하는 일 절대 없을 줄 알아. 당장 시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꽤 컸기에 동서들도 무작정 싫은 티만 낼 수 없었죠. 뒤에서는 돈 가지고 생색낸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려도 돈 안 줄까봐 무서워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살랑살랑 거리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거리 떠맡길까 싶어서 은근히 거리를 두면서 여우처럼 구는데 따라하라고 시켜도 못하겠더라고요. 서방님들이 전부 결혼을 하고 명절을 딱 2번 보냈는데 사실 그 2번 전부 제 속이 아주 시커멓게 탄 것처럼 느껴지게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차례상을 다 같이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 미리 일찍 준비들 해서 내려오도록 해. 차가 막히기 전에 내려와야 부지런하게 일을 하지. 어머님, 연휴 때문에 전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하는데 새벽같이 출근하려고 하면 저희 부부 잠도 못 자고 운전해야 해요.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명절인데 잠 좀 덜 자고 내려오면 어디가 더 나냐? 아니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리우던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려면 저 전날 일도 빼고 가야 할걸요? 몰라요. 아무튼 최대한 일찍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고 전화를 뚝 끊었다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너 같은 며느리 얻고 싶었는데 어쩜 그리 지들 생각만 한다냐. 저는 결국 동서들에게 다시 한번 싫은 소리를 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요. 동서들, 우리 부부도 일 때문에 피곤하지만 매번 새벽같이 일찍 출발해서 시댁에 갔어. 어머님 혼자서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이기도 하고 1년에 고작 2번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나눠서 하면 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찍 와. 동서들 입이 대빨 나오는 게 눈에 보이긴 했지만 제가 말을 또 얹으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새벽같이 출발했는지 일찍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예 작정이라도 한 것인지 시키는 일마다 전부 하나같이 망쳐놓기만 하는 겁니다. 전을 부치라고 했더니 간도 하나도 안 하고 반죽에 물을 어찌나 풀었는지 모양이 하나같이 이상하게 바뀌고요. 시어머니가 만두를 만들자고 만두 소며 피며 전부 준비를 해놨는데 일부러 모양을 망가뜨려서 다 터뜨려 놓기까지 하는 겁니다. 일부러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는 지들끼리 웃으면서 깔깔거리는데 제 속이 부글부글했으니 시어머니 속은 오죽했을까요? 결국 시어머니 입에서 호통이 나왔죠. 지금 내 앞에서 시위라도 하는 게야?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다 망쳐놓을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마. 어머님, 저희가 손재주가 없어서 모양이 이렇게 된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저희도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질야질하게 구는데 제가 한번 나를 잡고 저것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지요. 그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열심히 시부모님을 챙기면서 시간을 보내며 다음 명절이 되었어요. 제가 전날 친정에 일을 볼 것이 있어서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친정에 아침 일찍 들렀다가 목포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평소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동서들이 먼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필이면 차가 막히는 시간에 딱 걸려서 7시간에 걸쳐 겨우겨우 목포에 도착을 해서 시댁에 갔는데, 아이 글쎄 시어머니 혼자서 덜렁 전을 부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혼자 계세요?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그나저나 동서들은 어디에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너네 시애비는 속 시끄럽다고 막걸리 드시러 갔다. 얘 첫째야. 둘째랑 셋째네는 안 오겠단다. 내가 지난번에 이따오러 할 거면 오지 말랬다고 진짜로 안 오겠다고 지들끼리 제주도 놀러 갔다고 찾지 말란다. 호재 말래서 안 오는 건데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냐고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원.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동서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첫째 동서는 아예 받지도 않고 둘째 동서는 한참 뒤에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동서, 나 지금 목포였는데 동서들 아무도 없네? 어디야? 왜 안 와? 어머님 혼자 계신데 와서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둘째 동서가 저한테 빈정거림을 섞어서 대꾸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들 제주도 놀러 왔어요. 어머님이 저번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라고 뭐 만두 예쁘게 안 빚고 싶었겠어요? 하려는데 잘 안 돼서 못한 거지. 아무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두 분이 사세요. 저희 놀러 온 김에 푹 쉬다 갈게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그래버리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제가 눈에 동공지진이 난 상태로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서방님들께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야, 이 자식들아, 너네는 생각이 없냐? 1년에 2번 있는 명절인데 그거 얼굴 비추고 일하기 싫어서 제주도에 놀러가. 그러고도 너네가 자식이야? 뭐라고? 바다가 보이는 숙소가 어쩌고 어째? 야, 이 자식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진짜? 진짜 제주도에 갔다는 거야? 막말로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어. 뭐라고? 전화기 꺼놓을 거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야! 남편이 끊어진 전화기에 대고 욕설을 뱉으면서 자식된 도리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정도는 구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남편을 더욱 열받게 한 것은 둘째 서방님이 남편에게 제주도 여행 사진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어요. 리조트가 좋긴 좋다면서 잘 놀다가 가겠다고 보냈다는데 남편이 진짜 얼굴까지 뻘개져서는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첫째 서방님네, 둘째 서방님네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겁니다. 제가 기가 차서 시어머니를 보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 불같은 성격이 이번 일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달래야 하나, 일단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일부터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 첫째야,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라. 내가 아주 살면서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일도 처음이다. 돈은 걱정하지 말고 제일 빨리 떠날 수 있는 비행기로다가 끊어. 내 처년들 가만히 두고 봤다가는 아주 머리 끝까지 기어 올라오겠어. 처년들 족치러 제주도 가자. 내가 아주 시애미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주던가 해야지. 그러더니 막걸리 드시러 나갔다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제주도로 떠날 거니까 집으로 얼른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오는 사이에 짐까지 바리바리 챙긴 시어머니는 여행을 갈 준비를 마치고서 비행기 티켓 예약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웬 제주도 여행이냐 싶어서 바로 비행기 티켓부터 예매를 했죠. 어머님, 숙소는 어디로 잡을까요, 그럼? 요즘 좋은 호텔도 많고 밥해 먹을 수 있는 펜션도 널렸다던데. 얘는 숙소를 왜 잡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러 가는 건데 당연히 숙소를 잡으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놀러 가니? 저것들 족치러 가는 건데 내가 아주 다 생각이 있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저는 뭐 노숙이라도 하시려는 건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짐까지 다 싸들고는 남편에게 공항으로 가자고 하는 바람에 전 진짜 영문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시어머니의 행동력에 혀를 내두르기도 바쁜 와중에 시아버지는 막걸리에 얼큰하게 취하신 채로 다 같이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그 연병할 년들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겠다고 중얼중얼 거리셨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헬로 제주라고 써져 있는 조형물을 보는데 진짜 제주도에 온 게 맞나? 하는 생각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명절에 전이나 부치고 만두나 빚을 줄 알았지. 이렇게 갑자기 제주도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전 일단 당장 어디서 자려고 시어머니가 숙소 예약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눈치를 살살 살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 첫째야, 걔들이 묵고 있는 그 바다 보이는 숙소가 어디라고? 거기로 가자. 내가 아주 시가의 무서움을 보여주던가 해야지. 남편이 사진을 보고 찾은 건지 아니면 대충 주소를 물어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렌트카를 끌고서는 서방님들과 동서들이 묵고 있다는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가니까 꽤 유명한 리조트더라고요. 구경을 하려고 눈을 돌리는 순간 시어머니가 서방님께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거기 리조트 앞에 도착했으니까 잔말 말고 내려와. 내가 너네 사준 집 다 뺏고 머리털 밀어버리기 전에 당장 내려와 주차장으로. 서방님이 뭐라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린 시어머니는 리조트 입구만 뚫어지게 보시더라고요. 이내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서방님 두 분이 내려왔는데 진짜 주차장에 시부모님과 저와 남편이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서 있으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여기까지는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시려고요? 숙소는 잡으셨어요? 너네가 빌린 방이 있는데 숙소는 왜 잡니? 안 내라 군소리 하지 말고 짐 무거우니까 너네가 다 들어. 서방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안 오냐고 소리를 치며 걸어가니까 방법이 있어요. 달리 방법이 없죠 뭐. 짐 전부 질질 끌고 서방님들은 본인들이 묵고 있는 호실 앞까지 저희를 안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방님들이 면목 없다는 표정으로 팍 기가 죽어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숙소에 올라가니까 동서들이 전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여길 왜 형님네 부부까지 오셨어요? 아버님은 얼굴이 왜 이렇게 벌겋게 아우 술 냄새. 동서들이 당황해하니까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면서 동서들이 향해 말씀하셨죠. 너네만 놀 줄 아니? 나도 놀 줄 안다. 일단 비행기 타서 피곤하니까 여기서 한숨 자야겠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놔. 너네가 휴가 왔다고 하니까 나도 휴가 좀 즐겨보려고 한다. 두 번 말하기 싫으니까 알아서들 해놔라. 그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침대방에 들어가서 바로 누워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둘째 동서가 뒤따라 들어와서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거기 저희 부부가 쓰기로 한 방이에요. 여기 숙소에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다른 숙소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너네랑 같이 휴가를 보내려고 왔는데 지금 나보고 다른 데 가서 자라고 축객령이라도 내리는 게야? 너네가 무슨 돈으로 여기로 왔는데? 어? 지난달에 나한테 받아간 용돈으로다가 온 거 아니냐? 어? 어머, 그래도 저희 부부가 쓰는 방인데요? 아니면 어디 요라도 빌려올까요? 이것들이 아주 나를 뭘로 보고? 나보고 바닥에서 자라는 게야? 나랑 첫째 며느리는 바닥에서 못 자. 우리 집에 떡하니 침대 들여놓은 거 못 봤어? 너네 지금 이렇게 멀뚱히 서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내가 저녁에는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회 매운탕이 먹고 싶으니까 당장 가서 준비해놓고 2시간 있다가 깨워라. 바로 밥 먹게. 동서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들끼리 이야기를 하려고 방 밖으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얼굴을 싹 바꾸더니 저한테 일로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옆자리를 팡팡 치시더라고요. 제가 슬금슬금 가니까 시어머니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말하셨어요. 예나 당황했겠지 저것들. 아주 누구를 물로 알고서는 기어오르려고. 너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누워서 한숨 자자. 내가 저것들 절대 편하게 못 놀게 해야지. 저도 슬쩍 옆자리에 누웠더니 어우 침대가 비싼 침대인지 아주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제가 잠에 빠져있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나름 통쾌했던 건지 웃음을 참느라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까 동서들이 준비를 한 건지 진짜로 횟감에 매운탕까지 사다 놓고 바로 먹을 수 있게 다 차려놨더라고요. 지들끼리 말이라도 맞춘 것인지 시어머니가 회를 한 점 집어먹자 바로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리조트에 물어보니까 남는 방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수기인데 다행이죠. 얼른 방 하나 얻으세요. 이 방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겠어요? 아버님도 불편하실 거고 아주버님도 불편하실 텐데. 너네가 얻어줄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 보고 얻으라고 난리야. 저 남는 방에 우리 남자들 자고 우리 여자들끼리 여기서 자면 되겠구만. 나랑 큰애랑 침대에서 잘 테니 너네는 바닥 여기다가 요 깔고 자라. 어머님이랑 형님처럼 저희도 바닥에서 자면 허리가 아파서 그냥 방 하나 더 얻으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돈이 썩어나니 방을 따로 잡게. 이것들이 아주 돈 번다고 지들 마음대로 쓰고 살아.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돈 쓰는 거 간섭해야 정신 바짝 차리겠어?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호통을 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동서들도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받아간 생활비에 용돈에 시어머니가 돈으로 생색을 내니까 동서들도 뭐 아무 말 못 얹고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길래 미리미리 눈치 봐서 일도 좀 하고 싫은 티 안 냈으면 이럴 일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 뒤로는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작정을 했다는 게 느껴질 만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침대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는데 아침 7시가 되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는 한참 잠에 빠져 있는 동서들이며 서방님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다들 비몽사몽해서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 눈을 뜨니 시어머니가 딱 그러더라고요. 휴가까지 왔으면 관광을 해야지. 해가 다 떴는데 왜 자빠져 자고 있어들? 시간 아깝게. 당장 준비해라. 나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와야지. 운전은 니네가 해야 하니까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해. 그러더니 주상절리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에 풍력 발전기가 있는 곳까지 제가 모르는 관광 유적지는 전부 다 돌아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사 유적지의 오름에 평소에 운동을 하지도 않는 동서들의 체력이 밑바닥이 나서 헥헥거릴 정도로 걸어 다녔대요. 늘 부지런한 삶을 살았던 시어머니랑은 체력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났던 거죠. 거리들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끝에서 끝으로 움직이셨다고 하는데 운전을 내내 하던 서방님들은 피곤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더 웃긴 건요. 차에 자리가 없다고 저랑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숙소에 있으라고 하고 서방님네 부부 넷에다가 시어머니만 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시겠다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동서들 얼굴은 죄다 썩어 있고 서방님들 표정은 전부 지쳐서 눈에 졸음이 가득하고 정말 통쾌했죠. 거기다가 밥값만 해도 말이죠. 저희랑 다닐 때는 무조건 시어머니가 계산을 하셨거든요. 남는 게 돈이라면서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입버릇 같은 말이었단 말이에요.
너네가 무슨 돈이 있니? 돈 아껴놔야 늙어서 곱게 늙을 수 있는 거다. 우리들은 너네보다 가진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만나서는 우리가 다 낼 테니까 너희들은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을 생각이나 해. 우리 시어머니가 항상 좋은 산의 진미를 찾아다 드시는 분이라서 입도요, 하필 고급 중에 고급이시고요. 그러니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값이 좀 비싸니까 항상 부담 갖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직접 계산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제주도 아니겠어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가 자체가 비싸고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맛집들은 터무니없는 값을 받기도 하죠. 시어머니는 비싼 음식점만 미리 검색을 하신 건지 뭔지 5명이 먹으면 30만 원씩 거뜬하게 나오는 집들로만 가서 식사를 하셨대요. 동서들이고 서방님들이고 전부 시어머니 지갑에서 돈이 나오겠지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다 먹고 그랬다네요. 이번 휴가 너네한테 제대로 필부터 보려고 내 지갑도 안 챙겨왔다. 잘 먹었다. 점심은 누가 계산할 거니? 둘째가? 아니 셋째가. 둘째가 낼 거면 저녁은 셋째가 내도록 하고 니들끼리 알아서들 조율해라. 난 먼저 차에가 있을련다. 싹 다 얻어드시고는 돈 한 푼도 안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전부 경비라는 걸 걷어서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비를 전부 시어머니가 밥값으로 써버린 거죠. 그것도 일부러요. 다들 돈 걱정에 사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쐐기까지 박았다네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첫째네랑 너네 시아버지랑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음식 맛있더만 포장해서 가자. 숙소에서 심심할 텐데 먹을 거 사가자. 관광지에 왔으면 기념품을 사가지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게 만들었대요. 정작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빌려주신 렌트카 타고 근처에서 이것저것 여유롭게 구경을 하고 다녔지만요. 어찌나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던지 동서들과 딱 반대되는 기분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하루 만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모양새를 한 동서들과 서방님들이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언제 올라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는 비행기 안 끊었는데 너네 가는 날 올라갈란다. 나도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와보니까 너무 좋네. 여보, 우리 나중에 더 늙으면 여기 와서 살까요? 명절에 애들 휴가 오는 기분 들고 좋겠네. 그 말에 동서들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물들더라고요. 동서들은 집에 가는 비행기 표가 이틀 뒤였거든요. 그럼 엄마 내일은 뭐 하실 건데요? 뭐 딱히 일정 없으면 좀 쉬실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서들과 서방님들을 향해서 휴대폰을 들이미셨어요. 그 화면을 보자 다들 동태 눈깔이 되어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제가 미리 예약을 해두었던 한라산 탐방 예약증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왔으면 한라산은 한번 꼭 올라가야 한다더라. 나 같은 노인네들도 천천히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가능하겠지. 아무튼 너희들이랑 나랑 해서 올라가면 되겠구나. 어머님, 한라산이요? 내일 한라산에 올라가신다고요? 그것도 저희들이랑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야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겠니? 내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절경이더구나. 눈 덮인 설산을 언제 그렇게 만끽을 해보겠냐. 여기 와서 해보지. 하나하나 다 보려면 힘내서 올라가야 해. 내일 아침에 새벽부터 가야 하니까 그거 다들 일찍 자라. 그러더니 침대에 올라가셔서는 옆자리를 또 팡팡 치면서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첫째 며느리를 너무 심심하게 냅두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휴가는 동서들한테 양보할 수 있지? 얼른 자자. 그 말에 동서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따지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설마 형님은 한라산 안 가고 저희랑 막내 동서 부부만 가는 거예요? 우리 진짜 한라산 가야 해요?
형님이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주세요. 저희 놀러 온 거라 등산복도 없고 운동화조차 없어요. 구두만 잔뜩 들고 왔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동서들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어머님께서 나는 무릎이 아프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 괜히 짐덩어리만 된다고 해서 속상했지 뭐야? 어머님이 꼭 동서들이랑 같이 한라산 탐방 가고 싶다고 하니까 잘 부축해서 다녀와. 알았지? 저희도 발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바닥에서 잤더니 허리도 아파요. 한라산을 어떻게 올라가요? 체력도 없는데. 벌써부터 어린 것들이 칭칭거리기나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벌써부터 체력이 그 모양이지. 내일 한라산 가서 체력 증진한다 생각해라. 안 된다고 마음먹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더니 정말 새벽 4시부터 모두를 깨워서 준비를 시킨 뒤 한라산으로 떠나셨어요. 그날 저녁 동서들이 눈물이라도 흘린 건지 떼꼬장한 얼굴로 몸이 쑤신다고 온몸을 두들기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등산용품 하나 없어서 그냥 낮은 굽구두를 신고 올라갔더니 신발이 전부 망가졌다고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랑 이렇게 놀러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내년 명절에는 차 사고 나버리고 다쳐버리고 이렇게 매번 전국 여행을 다니자. 뭐 아니면 해외여행도 좋고. 어차피 돈도 니들이 낼 거고 나는 가고 싶은 곳만 정하면 되지 않겠니? 그 말에 동서들이고 서방님들이고 전부 다 식겁을 해서는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님. 다음 명절부터는 제사 잘 드릴게요. 일찍 갈게요. 저희가 그동안 전 부치는 거랑 만두 빚는 거 연습해서 갈게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로 시댁 행사 무시하는 짓 안 할게요. 아니, 너네 보니까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훨씬 재미있는 것 같은데 나도 아주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구나.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자꾸 신혼집 해주신 걸로 빌미 잡아서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용돈 주시면서도 단 한 번을 수고했다는 말 없이 내가 돈 주는 거 허투루 쓰지 말라고 빈정거리셔서 저희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한평생을 바닷일하면서 살았더니 그 말이 조금 거치고 드센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니? 동서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게 그리 귀찮더냐. 이런 여행 말고 휴가 내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명절 연휴가 길어지면 내내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틀 정도만 지내다 가라는 건데 그게 그리 어렵더냐? 어떠냐? 이렇게 내가 들러붙어서 너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거 피곤하지? 죄송해요. 정말 면목 없네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한마디 더 덧붙이시더라고요. 내일 하루만 있으면 이제 서울 갈 건데 내일은 무리하지 않게 놀아보자. 그 말만큼 동서들을 벌벌 떨게 하는 말도 없었지요. 그날 밤에 동서들은 3박 4일 내내 바닥에서 자느라 허리 아파 한라산 가서 몸 쑤셔 앓는 소리를 끙끙 내면서 자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는 동서들이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앉아있길래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갈 테니까 하루 푹 쉬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를 구세주 보는 눈빛으로 보면서 제 손을 덥석 잡고는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요. 동서들이 서방님들이랑 몸살 앓으며 산송장이 되어 숙소에 누워있을 때 시부모님은 저랑 남편 데리고 비싼 갈치조림에 구이도 사주셨고요. 모래사장이 쫙 펼쳐진 바다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도 사주셨고요. 오이장 가서 구경도 하고 기념품도 사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동서들에게는 고생만 죽어라 시키더니 저에게는 완전 관광을 시켜주신 거죠.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시부모님 모시고 다시 한번 제주도에 놀러 오고 싶더라니까요.
그 이후에 서울로 돌아와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혼쭐이 제대로 난 동서들은 돈은 돈대로 쓰고 관광은 하나도 못하고 최악의 제주도 여행을 맛보았죠. 거기다가 시어머니한테 용돈 달라, 생활비 달라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됐고요. 게다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바로 가지도 못하고 목포로 가는 비행기 티켓으로 변경을 해서 그 고생을 하고 제사 준비까지 해야 했답니다. 시어머니한테 우는 소리를 내면서 2번 다시는 명절에 농땡이 안 부리겠다고 약속도 하고 각서도 썼고요. 그 뒤에 시댁 행사가 있을 때는 칼같이 오전 중에 도착해서 제대로 일손도 돕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역시 당해봐야 아는 걸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말을 곱게 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 이유 없이 뻗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제대로 돌려준 만큼 앞으로 우리 동서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마음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더 재미난 일이 생기면 다시 썰 풀으러 와볼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